인생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채우고 또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다.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며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가치는 달라진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채우고 비우는 과정의 연속이 인생이라는 말 공감하시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지금 내 모습이 정해질 테고 또 우리가 무엇을 비우느냐에 따라 내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 또한 결정이 되겠죠. 붙잡으려 해도 붙잡히지 않는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또 새로운 계절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남풍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남풍이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시원해지지요.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었거나 날씨가 덥거나 상관없이 여름에는 그저 남풍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 곁에 좀 불어왔으면 할 만큼 더위를 식히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여름이 되면 말이에요. 머리가 잘 돌아가던 사람들도 머리가 그냥 멈춘 것처럼 이게 딱 정지된 것 같은 그런 순간이 올 때 있죠. 날씨가 너무 더우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든지 일단 무기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력해지면 생각하는 게 만사 귀찮아지죠. 그래서 누가 이것 좀 뭐 해봐, 뭐 기획안을 올려봐, 생각 좀 해봐, 아이디어 내봐. 아우 됐어 귀찮아. 그래서 이 귀차니스트들을 더 귀찮게 하는 때가 여름이 아닌가 하는데 여러분도 혹시 그러신가요? 지혜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러잖아요. 상지가 있고 중지가 있고 하지가 있는데 가장 이제 위에 그 지혜가 상지이죠. 상지라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미리 예측해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상지혜이고, 중지는 이미 일이 벌어졌어요. 일이 벌어졌을 때 일이 터진 뒤에 그때그때 수습해 가는 것, 요거를 중지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하지 그러면 하지는 일이 터졌는데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냥 우왕좌왕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어쩌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 여름이 바로 이 하지일 때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뭐 미리 예측하고 바로바로 해결해 간다거나 이미 일이 터졌을 때 수습해 간다거나 그럴 수 있는 지혜가 조금 멈춘 상태. 일이 터졌는데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때, 그러기 쉬운 때가 여름입니다. 뭐 여름에는 또 기운을 북돋아주고 열을 식혀주는 그런 음식들, 특히 과일 중에서 뭐 수박이나 참외, 뭐 메론 이런 종류들, 수분이 많은 종류들의 음식을 또 섭취하기도 하는데 부디 올여름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셨으면 합니다. 마음의 번뇌를 덜어내고 비워내는 그런 것으로 여러분은 뭘 선호하시는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번뇌를 비우고 또 마음의 분주함을 쉴 수 있기 위해서 걷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걷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수행자들은 예전에 이제 산천을 막 떠돌아다니면서 만행을 즐기지 않습니까?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도 걷기를 즐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올레길, 둘레길, 성곽길, 뭐 길 이름도 많고요. 독일 분이든가 스위스 분이든가 제가 어느 나라 분인지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납니다만 그 유럽에서 한국에 와서 사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한국인이 모르는 한국 사람도 모르는 한국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그분 이야기가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이 한국은 국민들 스스로가 근데 그걸 잘 모르고 사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인도 모르는 한국이라고 하는 것 중에 꼽았던 것, 이게 바로 둘레길, 올레길, 성곽길 같은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마련된 그런 그 걷기 도로에 대한 예찬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정말 그 도보 여행이라는 게 크게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짐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그저 내 두 다리만 의지하고 걸으면 되는 거잖아요. 걸어가면서 사색하기도 하고 힘들면 잠시 나무 아래 앉아서 쉬기도 하고 말이죠. 이 걷기에 대한 예찬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이 얘기하다 보니까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나네요. 1200년의 전통을 지니고 있는 불교의 성지 순례길 중에 일본에 있는 시코쿠 순례길이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저도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길은 일본 불교에서 가장 큰 종파의 하나인 진원종의 창시자인 코보대사가 만든 그 순례길 코스가 되겠는데요. 이 코보대사는 아주 엄격한 수행을 쌓으면서 인간이 지니고 있는 88개의 번뇌, 그 88개의 번뇌를 다 털어내기 위해서 이 순례길을 걸으며 이제 뭐 업장 소멸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뜻에서 산과 들과 강을 걸으며 업장 소멸하는 그런 루트를 만드신 것 같아요. 그 길이 훗날에 총 1,400km 정도가 되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대장정의 순례길. 근데 그 88개의 번뇌를 씻어낸다는 의미로 이 순례길을 가는 동안에 1,400km를 걷는 동안 88개의 사찰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 88개의 사찰을 만나면 그 사찰에 도착했을 때마다 내가 이 절에 왔다 갔다 하는 이제 증표를 남겨야 되잖아요. 납경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노트를 가지고 출발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기가 어느 절에 지나간다 도장 꽝 찍고 또 참배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또 출발하고 이제 이런 거죠.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이 88곳 모두에서 납경을 받아서 그 공책을 지니고 있다가 죽을 때 관 속에 가지고 간다 그럽니다. 참 재미있는 발상이잖아요. 이 생에 살면서 내가 88곳의 사찰을 순례하고 1,400m의 대장정의 순례길을 걷고 난 뒤에 그 노트에 도장을 찍은 것을 죽을 때 관 속에 가져간다. 이 생에서 내가 뭘 하고 살아왔고 어디를 거쳐왔는지 또 어느 절을 다녀왔는지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가져간다는 발상 또한 그걸 뭐 어리석은 짓이야라고 나무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발상이죠. 근데요, 재미있는 것은 이 순례길을 걸어갈 때 순례자들이 입는 전통 복장이 있어요. 그 전통 복장이 일단 머리에 삿갓을 쓰고 그리고 흰 옷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그 순례길을 걸어간다 그래요. 삿갓을 쓰고 흰 옷 입고 지팡이를 짚고 근데 이 복장에 특별한 의미를 담은 건 이제 그 흰 옷은 등 쪽에 불교 경전, 불경, 부처님 말씀이 쓰여져 있고요. 부처님 말씀이 쓰여져 있는 그 불경이 쓰여진 흰색 옷을 입고 순례길을 걸어가다가 워낙 먼 길이고 대장정의 길이니까 집에 돌아오지 못하고 길 위에서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순례 중에 길에서 죽었을 때 그때 따로 수의를 장만하지 않고 입고 출발했던 그 옷이 그냥 수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수의가 되어서 순례길 위에 사람이 죽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을 거기에 묻어줬다 그래요. 지팡이는 뭐냐? 묘비석 대신에 그 죽은 자의 무덤 앞에 지팡이를 꽂아두면 순례자가 길을 가다 여기에서 목숨을 마쳤다 하는 이제 그 표지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삿갓은 이제 사람이 죽었을 때 갑자기 관을 마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관을 마련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냥 죽은 모습 그대로 묻는 것이 조금 미안했던 거죠. 최대한 예의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사람의 그 얼굴을 그 삿갓으로 씌워줬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뚜껑을 덮는 것을 대신한 거죠.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참 풍습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요. 길을 걷다 길 위에서 죽으면 죽은 그 자리가 그대로 자신의 무덤이 되고 돌아갈 곳이 되고 내가 짚고 걸어가던 지팡이가 표지석이 되어지고 머리에 쓰고 가던 햇빛 가리개였던 삿갓이 삿갓 자체가 죽은 자의 얼굴을 가려주는 관뚜껑을 대신한다는 것. 그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무소유의 삶이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길에서 살다 길에서 떠나는 삶. 우리의 한평생이라는 게 어찌 보면 나그네 길이요 순례길 아니던가요? 그렇게 걸어가던 순례길에서 무엇을 얻을지 무엇을 잃을지 그건 인생살이 다 살아가 봐야 알겠죠. 수행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길을 나서는 순례자들 그리고 그 깨달음을 완성하도록 가까이 도와주었던 마을 사람들 이 순례자가 순례길을 걸어갈 적에는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있으면 먹을 걸 제공하고 또 물을 한 컵 제공하기도 하고 돈이 있으면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단 돈을 꺼내서 식사 뭐 한 끼 밥을 해결하라고 돈을 주기도 하고 그렇게 같이 돌봤다 그럽니다. 그렇게 순례자를 돕던 사람들 이 시코쿠 순례길은 경치도 아름답지만 순례길에 담겨있는 의미 하나하나가 참 아름답다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봤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시코쿠 순례길을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획 중에 있다거나 아니면 들어보느니 처음이라거나 관계없이 마음의 그 순례길을 한번 이 여름에 걸어가 보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그래요. 저도 언젠가 모든 것 다 내려놓는 날, 불교의 성지 순례길, 시코쿠 길이어도 좋고 우리나라의 올레길이어도 좋고 성곽길이어도 좋고 그저 길 위에 서서 지팡이 하나 짚고 삿갓 하나 쓰고 아무것도 없이 홀홀 걸어가면서 길 위에서 걷다가 죽는 것 어떨까요? 꽤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래요. 시코쿠 순례길 오늘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한번 떠나보네요.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여러분이 이 생에 와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 다 완성하고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마브리트 울리케 홀룸의 노래로 준비했습니다. 성취.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be with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No, I won't be forcing you. No, I'm too strong for that.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be with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No, I won't be forcing you.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be with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No, I won't be forcing you. No, I'm too strong for that.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be with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I'll heal you and feel you if you let me, or I'll let you go. No, I won't be forcing you.
덴마크의 국민 가수 마브리트 울리케 홀름의 아주 독특한 노래였죠.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아주 나지막한 음성으로 뭔가 좀 읊조리듯이 속삭이듯이 하는 그런 노래가 좀 매력이 있습니다. 그녀가 부른 컴플리션, 완성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이제 영성적인 그 음악을 노래하는 그런 가수예요. 좀 불교적인 그 느낌, 정서 이런 거하고 맞닿아 있는 그런 곡들을 제법 많이 부르더라고요. 또 나중에 한번 그녀가 부르는 평화라는 샨티라는 음악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아주 중요한 소식 하나를 전해드릴 건데요. TV 앞에 앉으셔서 메모지 준비하시고 잘 받아 쓰면서 들으셨으면 합니다. 기회는 한 번이에요.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28일 토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2시. 이 시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서울의 저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 미술관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포스코 미술관에서 바다가 된 어멍 해녀라고 하는 준초희 선생님의 사진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름에 우리가 직접 해녀가 되어서 바닷속으로 뛰어들지는 못해도 일생 해녀로서 자맥질을 하며 살아온 그녀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인생의 한편의 경전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준초희 선생의 바다가 된 어멍 해녀 사진전을 여러분 모시고 6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테헤란로에 있는 포스코 미술관에서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전시장이 1, 2관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러분은 지하 1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시간이 2시니까 미리 좀 오셔서 지하 1층 그쪽에 이게 수족관 같은 게 뭐 있더라고요. 수족관 있는 그 바로 옆인데 거기에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사진작가 준초희와 정목스님의 만남, 이 시간을 통해서 작품 해설에 대한 이야기도 듣고 특별한 여름의 전시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시장 무료입니다. 그냥 오시면 돼요. 아무나 오실 수 있으니까 뭐 옆에 친구나 가족들 동행해서 나들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들께서 홈페이지에 시청 소감 많이 남겨주셨네요. 이주형님은 이 방송을 볼 때마다 명품 중에 명품 컨텐츠라는 말이 그냥 저절로 나옵니다. 영어 자막을 넣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봤으면 하는 방송이에요 라고 아주 극찬을 해주셨습니다. 이수선님,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마무리를 나무 아래 앉아서로 합니다. 평안과 기쁨의 시간이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박복미님은 아름다운 계절 방송 볼 수 있어서 더욱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나경숙님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군요. 박외정님,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완전하게 갖추셨으니 그 모습은 지극히 아름다움과 평화로운 만족함을 느끼게 해주고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고통에서 노연하게 합니다. 강경애님은 지금 현재 저에게 꼭 필요한 법문을 들려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강월선님, 있는 그대로 보기, 남을 너무 빨리 판단하는 습관이 있지 않은지 알아차려보라 하는 말씀,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김영일님은 상처가 치유되는군요. 딱지가 않는 기분이에요. 피리 소리인가요? 소금인가요? 대금인가요? 하여튼 내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그러니까 음악을 듣고 피리 소리인지 대금인지 그 악기 소리가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는 얘기죠. 강순옥님, 빗소리와 함께 들으니 더 감성이 풍부해집니다. 향기로운 방송 고맙습니다. 그러셨어요. 바람 속의 책 한 권. 오늘은 장형갑 교수님이 쓰신 생각의 정원에서 한 꼭지를 골라봤는데요. 우리 불가에서는 21일 기도라는 거 들어보셨죠? 37일 기도라고 합니다. 3주. 우리의 뇌도 3주간 연속해서 계속 뭔가를 반복할 때 비로소 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요. 21일의 법칙에 대한 그 기적, 또 21일의 법칙을 통해서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는 시간에 대한 이야기 읽어드릴게요. 21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기까지 최소 21일이 걸린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21일은 생각이
되뇌 피질에서 뇌관까지 내려가는 최소한의 시간을 가리키죠. 생각이 뇌관에 이르면 그때부터 심장이 뛰어서 온몸에 피를 공급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습관으로 몸에 배입니다.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의도를 가졌더라도 최소한 21일은 반복으로 실천해야 뇌가 비로소 길을 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21일간의 노력으로 뇌를 바꾸고 습관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말이 씨가 되어 말이 뇌의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21일. 생쥐가 뱃속에서 새끼를 잉태해 낳기까지 21일이 걸립니다. 우리에게도 37일 풍속이 남아있지요. 출산 후에 아기의 건강을 빌며 7일 단위로 행하는 풍습이 있는데 21일째 되는 날에는 위험한 시기를 잘 넘겼다는 의미로 새벽에 삼신할머니에게 흰밥과 미역국을 올리고 금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뇌의 변화를 일으키는데도 21일이 걸린다니 대단히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21일간 꾸준히 노력하면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듯 지금까지와는 다른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21일 동안 매진하는 게 부담스럽다면 먼저 일상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 대한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모아보는 겁니다. 우리 뇌는 실제 눈으로 보는 거나 상상하는 것에 똑같이 반응합니다. 뇌와 몸에 활력이 넘치도록 긍정적인 말을 해보세요. 내가 가진 좋은 면을 부각시키고 개선될 여지가 있는 부분, 나아질 수 있는 부분들의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부족하고 한심하게만 봤던 나 자신을 제대로 보고 소중히 여기는 거죠. 자기 자신조차 무시하고 천대하는데 세상 누가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겠습니까?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새삼 강조하고 아끼고 사랑하세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향한 사랑이 싹트면 가족이나 친척, 가까운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의 안녕과 행복을 비는 명상, 그것이야말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복을 짓는 일입니다. 그렇게 할 때 새로운 신경망이 구축되면서 긍정적이고 행복한 뇌로 바뀌어 갑니다.
어네스트 코타자리의 피아노 연주로 Over the Rainbow 보내드렸습니다. 무지개 너머 어딘가 푸른 하늘이 있는 곳, 아마도 당신이 바라던 꿈들이 정말로 이루어질 거예요. 무지개 너머에 파란 하늘이 있고 거기에 바라는 꿈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죠? 시청자들께서 편지 참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또 밀려 있는데 오늘 달팽이 편지 한 분 소개해 드릴게요.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에 사시는 김선주님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스님을 알게 된 건 오래전 우연히 택시를 탔다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이 무척 편안해서 기사님께 물었더니 불교방송 정목 스님이라고 하더군요. 불자이신 기사님은 매일 스님 방송을 듣는다면서 배우는 게 참 많은 방송이라고 내게 꼭 들어보라 권했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무심히 듣고 잊어버렸는데 작년인가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때 그 기사님이 말씀하신 스님이 바로 스님이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책도 사보고 스님이 강연하시는 곳도 가보고 말씀을 듣다 보니 제 인생에서 소중한 인연이 마치 준비되어 있었던 것처럼 나날이 소중해집니다. 사실 그동안 불자라고 해도 절에 가서 뜻 모르고 절하고 기도하고 지냈던 적이 많았어요. 그저 우리 가족 편안하게 해달라고 부처님께 조르기만 했죠. 나 스스로 불자로서 바른 가르침을 실천하고 보살행을 닦아야 한다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일은 출가한 스님들이나 하는 것이라 여겼지요. 하지만 스님 말씀 듣다 보면 불교라는 게 그저 경전 속의 진리가 아니구나 많이 깨닫게 됩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나 사는 일에 바빠서 대단한 신행 생활을 하지는 못하지만 내가 만나는 모든 이들의 행복을 축복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는 마음을 실천하려고 애쓰며 삽니다. 저는 남편과 작은 부동산을 하는데요. 예전에는 사무실로 찾아오는 사람이 가끔 성가시고 피곤하게 느껴졌어요. 집을 구하러 오는 사람보다 물 한 잔 마시고 가겠다는 사람, 전화 한 통 쓰자는 사람, 동네 사랑방처럼 커피 마시러 오는 사람, 구걸하러 오는 거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쉴 새 없이 올 때마다 왜 이 사람들이 남의 사무실에 와서 이러나 생각하며 얼굴을 찌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도움이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도울 일이 있다는 사실이 감사한 것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스님, 요즘 생각한 건데요. 행복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게 아니라 웃다 보면 웃을 일이 생긴다는 옛 말처럼 생각 하나만 바꾸면 행복은 저절로 오는 것 같아요. 방송 열심히 보고 들으며 잘 살게요. 참 사연 읽어드리다 보니까 한 소식 하셨습니다. 이 정도의 깨달음과 변화가 오기까지 이게 일생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이 걸려서라도 이거를 알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도 모르고 그냥 세상 떠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일생이 걸려도 이거 못 깨닫고 눈 감는 경우도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요. 세상의 행복을 이렇게 한 움큼 더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제 부부가 사무실 이렇게 이제 있다 보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여기 뭐 방 좀 구하러 왔는데요. 집 좀 보러 왔는데요. 이러는 게 아니라 날씨 더운데 물 좀 한 컵만 주세요. 그 전화 좀 한 통화 써도 돼요? 정말 가만 생각하니까 제가 부동산을 해본 적이 없어 몰랐는데 이분 사연을 읽다 보니까 그렇기도 하겠구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왜 남의 사무실에 와서 물을 달라 전화 쓰겠다.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근데 마음을 바꾸셨다니. 그건 뭐 그 도와주는 일이 별로 대수로운 것도 아니고 큰 일도 아닌데 뭐 그 정도라도 할 수 있으니 그것 또한 고마운 일이다.
이렇게 넓은 마음을 내셨다 하니까 그 부동산은 이미 평수가 몇 평이 된 겁니다.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부터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들에게 기념품 보내드리겠습니다. 닥터왕에서 제공하는 정혈차라고 하는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혈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피를 맑게 하는 차라는 뜻이겠죠. 정혈차 보내드릴 테니까요. 시원하게 또는 따뜻하게 드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음악도 보내드릴게요. 우리가 사는 인생살이 이 손바닥 한번 뒤집기 달렸어요. 행복, 불행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혼니불에 겉쪽이 있고 안쪽이 있잖아요. 드하두시, 드하두스, 혼니불의 겉쪽과 안쪽이라는 노래입니다. Un voile nocturne sur ta mansarde annonce la venue du marchand de sable. Paupières closes, on s'ankylose. Je pose au creux de ta joue un rendez-vous, un billet doux. Évadons-nous drap dessus, drap dessous. Monde onirique, chimérique, tapis volant, rêverie d'enfant. Et si les songes se font moins doux, la nuit exerce son courroux. Viens te blottir contre mon cou. Viens te blottir, drap dessus, drap dessous. Trois petits tours et puis s'en va. Ainsi font les matelots du matelas. Se bercer délicatement au pays du sommeil levant. Quand la vie va coussi coussin, prends le chemin de traverse, traversin. Si la chienlit la vie des plumes, viens vite Olive, viens vite aux plumes. Rien de mieux qu'un somme quand tout assomme. Et drapons-nous drap dessus, drap dessous. Trois petits tours et puis s'en va. Ainsi font les matelots du matelas. Se bercer délicatement au pays du sommeil levant. Si la vie te met dans beaux draps, traitons le mal par le mal. Prends le problème à drap le corps, un tour au pieu ça revigore. Y dissiper les remous, leur tordre le cou, drap dessus, drap dessous. Trois petits tours et puis s'en va. Ainsi font les matelots du matelas. Se bercer délicatement au pays du sommeil levant. 혼니불에 안쪽과 겉쪽이 있다 하지만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항상 이렇게 둥근 원 안에서 일을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을 둥그렇게 그려놓고 보면 뭐 아니다 바뀌다 사실 이게 생각과 마음에서만 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도 이렇게 둥근 원 안에서 한 생을 살다 가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연을 소개하고 음악 듣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버렸습니다. 아쉽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발언문 생략하겠고요. 다음 주에 아름다운 발언문 함께 낭독하도록 할게요. 이번 주 토요일 포스코 미술관에서 오후 2시에 여러분 반갑게 만나 뵙기로 하고요. 오늘 시간 여기서 접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